역시 세상 일은 세옹지마입니다. 일이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입틀막에서 쫓아내고 고소고발까지 했었던 아산소아과 계시는 임현택 회장이 의협회장으로 당선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임현택은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개표가 끝나고 나와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허 정지나 민형사소송 등 전공의, 의대생, 또 병원에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박민수 차관을 파면하고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 이건 뭐 안 하겠다는 거지. 혹시나 4월 이후에 총선 이후에라도 협상이고 나발이고 없다는 거죠, 지금. 오,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이분이 그 윤석열이 뭐 어쩌고저쩌고 대화하는 거 찾아갔다가 입틀막 한번 당했거든요. 네. 그 뒤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렇게 약간 흑화하신 건데. 그리고 입틀막 당하고 막 페이스북에 막 글 쓰고 이러니까 압수수색 당하고 이 연락 두절됐다는 이런 소식도 났었고 출석 1시간 만에 조사 거부 퇴장했고 조사 3시간 해가지고 의협 회장 되면 내가 총파업을 주도할 것이야 라고 했는데 진짜 회장 되면 이게 진짜 됐어. 무려 3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현재 면허증이 살아있는 의사들의 30% 이상이 참여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무려 65% 와, 참석자의 65% 지지를 얻어갖고 된 겁니다. 이번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요. 압도적이다. 압도적. 예, 와. 그 소아과 전문이신 거고 지방 아산에서 지금 개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랄까 물론 의협에 이제 오시는 분이 그 명문대 출신 뭐 큰 병원의 법원장 이런 사람들보다는 뭐 다 서울대 안 바쁜 사람들 좀 일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아마 투표를 하던 의사들은 이분의 양력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 구술을 하지 뭐 요 얘기했었던 물론 입틀만 후지만 문재인 정부랑 그렇게 각을 세우다가 지금 윤석열한테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VIP 대접받으라고 이거 설명회가 왔으면 차기 의협회장 출마한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뭐야 이 듣보잡은. 그래서 입틀막. 이 쉽게 말 입틀막을 한 거고 그 이후에라도 바로 사과를 하거나 정상화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뭐 저런 거 이거 뭐 거렁뱅이처럼 어디 와갖고 개기고 있어 지가 뭐라고 해놨던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력한 로비 단체인 의협의 선출직 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의사협회하고 이 정부 현 정부하고의 타협은 사실상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뭐 차관 자르고 장관 자르는 거 그럴 수 있다 쳐. 이미 공천 받아서 선거운동 하고 있는 놈은 어떻게 공천을 취소를 시킬 것이며 심지어 윤석열이 사과를 한다? 그게 개가 웃을 일이지. 개 사과도 안 할 일이거든요. 자, 그럼 예상해 봅시다. 이분 압수수색도 당했고 막 하는데도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 다음 검찰이 쓸 수 있는 수는 뭐죠? 의사협 자체, 그러니까 의협 자체? 의협 자체를 불법 단체화 시키는 거죠. 노조 두들겨 패듯이 의협을 두들겨 패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왜? 이분들은 이 사람이 이럴 줄 알고 뽑은 거예요, 의사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뽑은 이랬으니까 거죠. 뽑았지. 뭐 그 전에 이 사람 아는 사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야 뭐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뭐 조민 씨 욕하고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고발하고 이럴 때만 임현택이라는 사람이 있었네 이렇게만 알았지. 저쪽에서는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약속 대련 한다고 갔다가 대가리들끼리 짜고 치던 약속 대련이 윤석열이 오바지라면서 깨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댓글에서는 에이 물밑에서 돈 찔러주고 이권 챙겨주면은 바로 손잡는 사진 나온다고. 바로 그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런 방식으로 윗대가리들이 이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지나가 버린 거야. 아, 그 시점 자체 타이밍을 시점이 놓쳤어. 지나가 버린 거고, 이거는요, 무슨 협회에서 대리 투표한 게 아니라, 의사들 개인이 자기 의사를 발현해갖고 뽑은 거란 말이야. 3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65%를 해갖고, 이 사람을 뽑았어. 근데 이 사람이 뽑힌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지. 야, 지금 의사협회는 의사들 권익 보호 안 해. 진짜 제대로 싸울 놈한테 주자. 윤석열한테 악을 갈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 사람을 밀어주자라고 하는 일종의 현 정부의 비판 심리가 의사들 사이에 65%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분들이 혹시나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몇 번을 찍겠어요? 최소한 2번은 안 찍는다는 거야. 못 찍지 않을까? 이 사람이 또 뭐 그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 뭐 해운대에서 윤준호 후보인가? 좀 잘 나오니까, 민주당 후보가 잘 나오니까, 거기 의사들 많이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아, 그건 노안규 전 회장이구나. 아무튼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윤석열에 관해가지고 굉장히 반감이 커졌습니다, 지금. 결국 의사들이 그동안 그 엄청난 로비 단체로 활약할 수 있었던 거는 로비력과 자금이에요. 서울대 인맥과 엄청난 자금들을 써가지고 국회에서 모든 사안들을 여야를 초월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비빌 수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건드리지를 못했잖아요. 어떠한 정부도 이겨내질 못했잖아요. 이걸 최초로 이겨보겠다고 덤비는 게 윤석열이란 말이야.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든 윗대가리들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위에 있는 대형병원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정부하고 협상을 담당했지. 시골에서 현업에 있는 의사들이 분노를 가지고 현안에 있는 사안을 얘기할 게 뭐 있겠냐고. 위에 놈들이 알아서 해주면 낙수 효과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동안은. 근데 이번에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 다시 봉합 안 됩니다. 높은 놈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와갖고 내가 제대로 해볼게. 이제 다시 한번 나를 믿어줘.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협회장이 뽑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뭐 정부가 뭐 한덕수하고 해가지고 뭐 대화라고 했잖아요, 윤석열이. 그래가지고 총 출동해서 뭐 왔는데 교수랑 전공의는 불참했어. 안 와! 따로 노는 거야, 이제. 안 와!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니들 하는 건 우리 못 믿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저 자리에 약속 대련이라 그러면 나와갖고 회담하는 척하고, 그러면 뭐 총선 이후까지는, 의제를 밀어놓고, 일단 사표는 냈지만, 구속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구속하고 면허 취소 안 하면, 사표 내고도 내가 근무는 할게. 뭐, 요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의사들은요, 총선 즈음에 가갖고는, 혹시라도 불행한 사태가 생기더라도 실질적인 파업을 진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이득, 권한 내지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세우기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죠. 이건 단순하게 의사협하고 정부의 싸움이 아니라 그걸 통해 갖고 국민들이 보는 희생이 앞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만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뭐 중요 수술들이 계속 늘어지고 취소가 되거나 또는 진료 일정이 거의 뭐 무한대로 늘어나는 이런 피해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간호사들도 피해 간호사들도 이거 뭐 하면은 서울대병원에서 최근에 법적으로 너희 보호 못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일이 커지는 거예요. 간호사들도 사실은 그럼. 너 나중에 아니, 성렬이가 거야. 그거 알아서 그 간호사들이 나서갖고라도 이거 일단은 처리를 해라고 했는데 법이 없는데. 이게 사고 나게 되면 간호사가 해갖고 문제 생기면 그거 의료법으로 처벌받아야 돼라고 발을 빼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나 의료행위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불법 의료를 허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뭐, 고소고발 사건, 의료사고 터지면 짐은 20억, 30억씩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간호사들이 왜. 그 간호사들이 왜 하겠어? 의사들이 왜 하겠냐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미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도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도를 자제해 왔어. 누가 뭐 처음에는 뭐 앰뷸런스가 8시간을 돌다가 병원을 못 찾아서 사망을 했나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런 위급한 기사 내용들은 아예 안 내보내고 있었다는 거지. 이런 기사가 3월 22일에 있었어요. 서울대병원이 피해 간호사한테
법적 보호 불가 통보를 그래놓고 환자는 치료하라 그래? 어?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한동훈 합의가 안 됩니다. 백지화 아니면 강행해갖고 의사들을 다 감옥에 보내가지고 기존에 있는 강경한 의사들을 몇 명이나 보내야 될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보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겁에 질린 의사들이 현장에 다시 돌아와갖고 정상 의료가 이어진 이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문용어로 파국이라고 하죠. 팍국이 아니고요. 파국. 파국이다. PA도 라고 하는, 뭔가 파 같네. 네. PA도 파네요. 읽어 보니까 파 간호사한테 법적 보호 불가를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대파 때문에 죽겠네, 이 정도. 네, 파 그래서 때문에 죽겠네요. 결국은 대파가 대통령 파면을 불러올 것이다. 와. 라고 하는 짤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면택 회장이 임기가 5월 달인데, 5월부터. 집행부가, 어차피 한 달 임기 땡겨서 네. 협의해갖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라고 떠맡겼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 입틀막한 죄를 씻을 수 있을지 사과 한 박스 갖고는 해결을 못할 것이다. 네. 네.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이면택 씨 응원을 해야 되나요? 이거 참 입장이 참 묘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의사 정을 줄이자는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은 아이고야. 줄여야 된다고.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에서 500명 정도로 줄여야 된다. 의사가 너무 많아갖고 지금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됐기 때문에 2,000명 증원은 백지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진짜 2,000명 증원이 가능한지 시설 수요를 조사를 해봤대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 20일에 전국 의대별 정원 증원분 배정을 발표한 직후에 주요 지방 국립대 의대에 추가로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많은 대학이 의학관 신축을 건의했다는데요.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당장 내년에 수업할 공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안 팔리는 과를 폐지하고 통폐합 해가지고 그 강의실을 써야 되겠죠? 아니 지방 국립대는 은염도 적거든요. 근데 지금 그 대학에 따라서 신입생 수가 4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작은 데는 의대가 200명으로. 그러면 앉을 자리도 없을 걸 이제. 그리고 실습도 못 한대요, 잘. 의사는 우리가 무슨 뭐 임상병리나 뭐 엑스레이 같은 거 할 거 아니면 가정의학 할 거 아니면 실질적인 현장에서 환자들을 다뤄보고 수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기존에 있는 뭐 의학 드라마들 많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4년씩 수련을 하고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환자랑 부딪히면서 배워가지고 전문의가 될까 말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도제 시스템으로 가르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대 교육이 이렇게 사람을 늘려놔 버리면 이제 환자보다 학생이 더 많을 거예요. 학생들 가르치고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보면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환자 한 명에 지금도 보통 따라다니는 인턴 의료 6, 7명이 붙어 다니는데 이 한 20명씩 붙어 다녀야 돼. 기차놀이를 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한 걸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이게 진짜 윤석열이 국민이 준 사명이고, 반드시 대한민국에 필요로 하는 업적이라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임기 초반부터 이걸 한다고 그랬겠죠. 진짜. 아예 당선 공약으로 이걸 걸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이걸 갑자기 급조한 것도 뭘 하면 사람들한테 야, 윤석열이가 대단하구나. 윤석열의 결단력이 있구나. 윤석열이 일 잘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어 올 때 그동안 유일하게 윤 정부의 어떤 그 지지율이 올랐을 때가 노조 파업할 때.
화물연대 때려잡을 때. 때려잡았어. 요럴 때뿐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야 이제 웬만한 이 준치들 때려잡아갖고는 안 되겠어. 이번에 대여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해서 의협을 건드린 거죠. 근데 이 싸움이 처절한 패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상 이 싸움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업적 내지는 정치적 기반을 닦으려고 했던 이 장인한테서 이 기술을 배웠다고 의심받고 있는 조작 파업의 달인 한동훈이가 영원히 사실상 이거 한 방으로 이 책임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권 재기가 불가능해지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물들과 주제들을 만나보는 반갑습니다.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최태경입니다. 기장미역이 유명하고 더 유명한 것은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최태경입니다. 0.73% 패배했잖아요. 부울경이 한 2%만 더 받았습니다. 이런 저는 반성을 했고요. 부산 민주당이 혁신하는 것. 기장군 예산 또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뜯어먹기야 기득권화 된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독식해서 경쟁이 없다 보니까 뭐 원전 마피아가 원하는 그 후보자가 당선되는 게 뭐 당연한 거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포부? 저는 2004년에 출마하고 난 뒤에 선수로 출마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욕심이나 뜻이 있으면 지난 2020년 때 됐으면 참 좋았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제 손을 꼭 잡고 했더니 지역구도 극복하고 부산에서 좋은 정치 하자.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하고 싶다.